시간을 위해서 계속 반야심령 하겠습니다. 자, 마하프라지냐 파라미타 흐리타야 슈트라, 위대한 반야지로서 행복의 세계에 도달하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경전인데요. 그 다음에 나마차루아 진정, 요것은 현장선이 번역본은 한역본은 없죠. 비경제가 하는데 모든 일체를 아시는 부처님께 기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알라 알로키테 슈아라 보디사트보 감비라양 프라진야 파라미타양 차라마 리알로 카야티 스노, 거룩한 간자지 보살이 깊은 반야바람을 행할 때 반야바람 일다를 향하여 나아가면서 얕은 경계의 세계를 분석적으로 살펴보셨다. 여기에 이제 현장 스님 번에는 관세음보살 행신반야바람일다시 조교노 이런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처 스칸다 탕슈처 수아바 슈냠 파슈야티 스모, 5는 있다. 그런데 그 자성이 비어있음을 보셨다. 이 앞시간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야심경에는 고일체 고액 그 귀절이 없는데 현장 스님이나 구마라지 스님께서는 이 부분을 내우셨고, 그래서 그 고통을 여의는 방법은 오온이 있는데 한역본에는 오온이 바로 공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오온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공이다 이렇게 되면 이해 자체가 안 되죠. 오온은 있어요.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그대로 있는데 그 자성이 공하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얘기는 홀로 존재할 수 없다. 의지하여서 존재한다. 이 얘기는 결국은 공이라고 하는 뜻은 영기를 얘기하고, 그 영기가 무아입니다. 무아. 자성이 없다. 무아.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아, 공, 그 다음에 영기, 그 다음에 중도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무아, 연기를 깨달아야지만 일체가 존재하는데 그 자성의 공함을 알아야지만이 고통을 여길 수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자성의 공한 자리, 이 자성의 공한 자리가 앞에 나오는 파라밀다, 행복의 세계입니다. 파라밀다, 저 언덕에 도달하는 것이죠. 저 언덕에 도달하는 것이 결국 공의 완성이고, 그것이 오온개공이에요. 그래서 그 반야바람일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감비라야, 굉장히 깊고 심오한 곳에 있다. 그래서 이 그 연기, 공의 완성, 공의 세계, 행복의 세계가 내 밖에 존재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그 자체가 그대로 공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세계관에서는 이제 지로, 마귀, 축생, 그 다음에 아수라, 인간, 천, 이렇게 육도를 얘기를 하는데, 이 천에서도 세계 육천이 있어요. 지오, 마귀, 그 다음에 수라, 아수라, 천. 이 천에서도 이제 욕계 육천이 도서 사천왕천부터 시작하고 타자재천까지 이렇게 하면 11개 세계가 됩니다. 욕계 세계가. 그 다음에 이제 색계 세계가 18천, 무색계가 4천, 이렇게 해서 욕계, 색계, 무색계, 세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게 이제 33천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마음에 다 우리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윤회하는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을 표현한 건데, 이 욕계, 색계, 무색계, 그래서 이제 그 욕계 천에서 6천, 여기를 지나서 이제 색계, 여기서는 이제 그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 그러죠. 그 다음 무색계에서 이제 공무변처, 신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 비상처처, 정까지,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마음에 날마다 일어나는 과정에 여기를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 너머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식, 분별하는 세계, 분별식 의식인데, 의식 너머에 깨달은 세계가 파라밀다 세계, 그 세계가 공의 세계, 공이라고 하는 영계 세계입니다. 그 깊은 세계를 가는데 뭘로 가느냐?
반야지혜로 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래 이 앞 시간에 반야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 반야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대품 반야경에서 섭 오품에서 이 반야라고 하는 것이 나머지 육바람이라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그 다음에 선정 이 모든 것이 연기적 구조로 있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서 섭수하면서 돌아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야, 바람, 반야를 통해서 깊은 깨달음의 세계, 공의 세계, 연계 세계에 도달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반야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를 진장, 진행적인 지혜를 진장하는 데 있어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그 다음에 선정 이 5개가 다 포함된 내용을 갖고 있는 게 반야지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해결의 문제점이 고통인데요. 고통을 여의려면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홀로 스스로 존재할 수는 없고 서로 간에 의지하면서 존재한다는 연기의 그 연기의 상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고통을 여길 수 있는데 그 연기의 공의 무아의 상태에 이르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책을 학교 가서 공부하듯이 야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반야 지혜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8정도 수행이요. 그 다음에 대승 불교에서는 육바람일의 수행이 반드시 갖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인식의 세계에서는 이 공의 세계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인식을 갖고 공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앞 시간에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사리 푸트러 루팡 수냐타 수냐타 이어 루팡 교재 81페이지예요. 이어는 여기에서라는 뜻이 여기 지시사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에 문장을 그대로 지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은 반야 바람 일단을 가는데 반야 지혜로서 적용을 해가지고 반야 바람 일단에 도착을 했는데 그 세계는 온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 자성이 공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체 고를 넘어갔다 하는 그 문장을 깔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이제 광대 심심 삼매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소본인데 반야신경에 이제 그 주 내용만 써놓은 건데 광문에 보면은 부처님이 이제 광대 심심 삼매에서 관자재 보살이 과거적에 이렇게 오온이 있는데 그 오온이 자성이 공항을 보는 과정까지 과거 이렇게 쭉 하는 것이 지금까지 앞 대목이 있어요. 그리고 이어 살이 붙들어 여기서부터는 이제 부처님의 광대 심심 삼매에서 살이 붙들어가 이제 나타나서 관자재 보살한테 보살의 수행을 어떻게 다 합니까 하고 여쭌 내에 붙어서 시작하는 대목이에요. 여기는 이제 과거가 아니라 현재죠. 현재. 부처님 광대 심심 삼매에서 현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살이 붙들어요. 살이 부려. 살이자요. 루팡은 색이죠. 색, 빛깔, 색. 수냐타, 루팡, 색. 수냐타, 색이 공이다. 그래서 수냐가 아니고 수냐타죠. 수냐는 앞에 문장에는 수냐니라고 했어요. 이것은 이제 형용사로서 진행하는 부정을 의미한다면은 그 어떤 그 공에 이르는 데까지 계속 부정을 통해서 마지막 목표인 공에 이르렀었을 때는 명사가 되죠. 그게 수냐타입니다. 공성입니다. 색이 공이고 수냐타이워 수냐타 공이 이워 곧 바로 이런 뜻이에요. 이워가 수냐타 공이 바로 루팡 색이다. 사리자야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문장에서 루판 너 프라타크 수냐타 루파 색이라고 하는 것이 너 아니라는 부정이죠. 없다. 프라타크 떠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색이라고 하는 것이 색으로부터 프라타크 떠나 있는 수냐타 공을 얻다는 거예요. 색은 공을 떠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수냐타야 너 프라타크 루파 수냐타야 공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프라타크 루팡 색을 떠나서는 있지 않다.
이게 이제 현장본에서는 색구리공 공구리색 이렇게 이제 번역이고 색구리공 공구리색. 이게 공이 곧 색이고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을 떠나지 않고 색이 공을 떠나지 않는다. 색구리공 공구리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야드 루팡 싸 수냐타 야 수냐타 타드 루팡 야드 이 관계대명사인데 뭐뭐라는 것 루팡 색이라고 하는 것 색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 요것은 싸 수냐타 색이라고 하는 그것이 싸 바로 곧 수냐타 공이다. 야 수냐타 공이라고 하는 야하고 똑같아요. 앞에 야가 공이라고 하는 것 관계대명사로 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타드 곧 루팡 색이다. 근데 이제 현장본에서는 지금 이제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고 색구리공 공구리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요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요 부분이 지금 루팡 러프리타크 수냐타고 수냐타와 러프리타크 루팡 야드 루팡 싸 수냐타 야 수냐타 타드 루팡 요것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앞에 부분은 이어 살이 붙들어 루팡 수냐타 수냐타 이거 루팡 요 부분이 한역에서는 빠져 있어요. 세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역은 두 문장으로 되어 있죠. 이걸 좀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 여기에서 쌀이 붙들어 살이자야 루팡 요거의 색이죠. 색이 공이고 공이 바로 색이다. 색이 공을 떠나지 않고 공이 색을 떠나지 않는다. 색이라는 것, 요것이
공이고 곧 공이고 공이라는 것 요것이 곧 색이다. 산스크리트는 이렇게 세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세 문장으로 이렇게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근데 지금 현장 스님이나 구마라즈 보면은 색이 공을 떠나지 않고 루팡 너 프리티크 수냐타 수냐타 너 프리티크 타크 루팡 요것이 색, 불, 이, 공 그 다음에 요게 공불 이색 색, 즉, 시공, 공즉, 시색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장 스님이나 구마라즈 법사가 번역을 해놓은 것은 요 두 문장이에요. 공불이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 내용이에요. 예. 색이 공이고 공이 바로 색이다 이 문장이 빠져 있죠. 근데 인도는 굉장히 논리적이기 때문에 결론을 얘기를 하고 자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그러놓고 왜 그러냐 하면은 색이 공을 떠나지 않고 공이 색을 떠나지 않고 색 그 자체 색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공이고 공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색이다. 색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것이 이제 결론이고 이 결론이 왜 결론이 됐는가 하는 이유예요. 이게 이렇게 3단 논법으로 되어 있는데 세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구마라니까 현장 스님은 그 당시에 산스크리트 보온에 이게 빠져 있던가 아니면은 요 위에 색이 공이고 공이 바로 색이다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색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공이고 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색이다. 이 문장의 거의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안 했는지 아니면은 텍스트 자체에 이거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한문문에는 이렇게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이 공을 떠나지 않고 공이 색을 떠나지 않으니까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스크리트는 색이 공이고 공이 바로 색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그 이유가 색이 공을 떠나지 않고 공이 색을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색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공이다. 그 다음 공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색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색과 공이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앞에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해가 좀 됐어요. 뭐가 됐냐면은 한문문으로 이렇게 보면은 공이 오원 개공 오원이 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오원이 공이다. 그럼 오원 색 수상 행식 여기서 지금 말하는 색이라고 하는 것이 산스크리트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색이라는 것은 있다. 근데 그 색이라고 하는 자성이 공하다. 연기적 구조로 되어 있다. 그 실체가 나를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본질적인 것이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해는 돼요. 근데 이것은 이제 그 공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에 가장 깊게 있는 공이라고 하는 과정까지 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인식의 세계에서는 있다. 있지만은 그 자성이 연기하고 있다. 이렇게 관자재보살이 봤는데 두 번째 문장이 와서 공을 완성을 하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결론에 의해서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 되냐면은 가냐 바람 일단을 완성했었을 때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거꾸로 말해서 가냐 바람 일단을 완성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는 것을 절대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감지할 수도 있어요.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상태에서 역계, 색계, 무색계 하는데 이제 역계가 천상계에서도 이제 역계 6천이 있고 그 다음에 색계 18천이 있고 무색계 4천이 있다고 하는데 그 역계를 지나서 이제 수행을 여러분들이 반야 그러니까 이제 고시, 지계, 인욕, 선정 이 이제 그 다음에 반야 이 6개의 육바라밀을 잘 실천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이제 제일 처음에 욕계를 떠나서 색계 1선정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2선정에 들어가고 3선정에 들어가고 4선정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무색계 공무변 처정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인 식무변 처정 세 번째 무소유 처정 네 번째 비상 처정 비상 처정은 부처님 당시에도 인도의 수행자들이 올라갔던 경지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그 고통을 여의는 방법이 고통을 여의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처님은 이제 홀로 다시 수행의 길을 반야의 길을 닦으면서 결국은 멸수상정을 통해서 깨달음이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이 하신 얘기가 영기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영기. 부처님이 깨달은 영기입니다. 그 영기, 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누구나 다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이거를 이제 그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 요게 이제 색계 4선정이고 무색계 4처정, 요거 8개 단계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멸수상정, 요 9개 단계를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의식의 분별의 세계를 넘어서 깨달음의 세계, 붓다의 세계에 가는 수행 방법이에요. 요것을 이제 육바라밀을 통해서 이제 바탕이 돼가지고 이렇게 쭉 이제 들어가는데 요걸 구차 재정이라고 해요. 9가지 재정 단계를 얘기하고 구차 재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째 문장에서는 계속 이런 수행 단계에서 오는 것을 부정적으로 얻지 않고 어떤 경계가 오더라도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행복함, 평온함, 어떤 경계가 오더라도 그것을 다 부정하고 나아갔어요. 그게 이제 첫 문장에서 조견하면서 반야제로서 조견하면서 계속 소승의 어떤 멸반이라고 하는 얻어짐을 부정을 하면서 대성의 길로 나갔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단계 의식 너머의 깨달음 세계에 딱 도달하고 공성에 딱 바람일다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두 번째 문장에서는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랍니다. 이건 실제로 이제 수행을 통해서 이 단계를 접하지 않고는 우리가 인식의 세계에서 분별의 세계에서 이해할 수는 없어요. 제가 보기를 때는 구차제정에서 적어도 무색계 2처전인 그 처음 단계인 공무변체 정도의 수행의 깊이에 들어가야지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참선을 이렇게 깊게 하다 보면 수음이 쑥 들어오면서 단전에 뭉치면서 온몸으로 이렇게 퍼져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분을 구성하고 있는 이 신체, 몸의 모든 세포 구석까지 완전히 이 들이마시는 숨과 나가는 숨이 완전히 이 세포까지 완전히 투과를 하고 이런 단계에 들어가면은 몸이 사실은 사라져요. 그걸 실제로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 몸이라고 하는 색이 실제로 앞 문장에서는 색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그 자성이 공했다 하는 것은 수행의 과정에서 느끼는 것이고 수행의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적어도 공무변처 구차제정에서 공무변처의 어떤 수행 단계까지 가면은 실제로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라는 것을 완연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체계적으로 반야신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반야신경이 왜 어렵냐면 어려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간살이에서 욕계 세계에서 살아요. 욕계 세계에서.
이 부처님이 지금 그 반야신경에서 관자재 보살이 두 번째 문장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욕계의 세계를 떠나고 색계의 세계를 떠나고 무색계의 세계를 떠나서 깨달음의 세계, 공의 세계, 연기를 체득한 상태에서 얘기를 해놓은 것이 색주시공 공주시세계예요. 그러니까 이거 쉬울 수는 없죠. 분별의 인식에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냥 우리가 왜 반야신경을 외우고 하냐면은 실질적으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에 의해서 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고 믿고 그 실제로 존재했던 인간에 의해서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첫 문장에서 우리가 이제 모든 모은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그 자아성이 고등하다는 걸 이해하고 바람 일다를 통해서 반야 조견을 통해서 이제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인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랬었을 때 비로소 고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별의 세계에서 욕심의 세계에서 나라는 놈이 공한데 나라는 놈이 있는데 그 자아성이 공한데 나라는 놈이 있는 상태에서 자아성이 있는 상태에서 깨달음의 세계를 얻으려고 하고 깨달음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고 고통을 여의려고 하고 고통을 떠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상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수행하는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앉아서 나라고 하는 것이 있긴 있는데 그 자아성이 공함을 보는 것이 깨달음이요. 그 다음에 의식 너머의 세계에 가는 거요. 그 다음에 그게 고통을 내리는 방법인데 나아가 앉아가지고 나아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해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야신경을 제대로 이해한다면은 그렇구나. 눈에 보이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있구나. 그렇지만은 그 존재하는 것들이 인식의 세계에서 얘기해요. 이 얘기는 인식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것들이 있긴 있는데 반야 지혜로서 쭉 가다 보니까 과정이죠. 이것은 수행의 과정이에요. 과정에서 가다 보니까 그 자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라고 하는 요놈이 있긴 있는데 나라고 하는 그 불변하는 그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없더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행을 완결해가지고 깨달음 세계에 도착하면은 뭐냐? 이제는 나가 있는 데야. 말 그대로 색이 있고 그 색에 자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인 거예요. 의미가 틀리죠. 앞 단계에서는 수행하는 과정에서 존재하는 것은 있다. 그러지만 그 자성이 공하다가 얘기를 했고 완전히 이제 공을 완성한 상태에서는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이렇게 이제 딱 결론을 내리고 왜 그러느냐. 색이 공을 떠나지 않고 공이 색을 떠나지 않는다. 색이라고 하는 자체가 공이고 공이라고 하는 자체가 색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색이라고 하는 자체가 공이고 공이라고 하는 자체가 색이다. 색과 공은 언어의 장난일 뿐이지 두 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색과 공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첫 문장 수행하는 과정에서 오는 있다. 그러는데 그 자성은 이제 공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은 뭐냐면은 인식의 세계, 중생의 마음, 중생의 세간살이는 인식의 세계, 분별의 세계. 분별의 세계에서는 눈에 보이고 듣고 하는 소리,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 자성이 공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요 첫 번째 문장 그 다음에 요 다음에 나온 게 이제 5 하나 이렇게 돼 있죠. 예왕
에워 메다나 쌍증냐 쌍스카라 이준야 나니 이와 같다는 얘기야. 같다. 뭐하고 같냐? 애야. 바로 이와 같다. 요 이와 같다는 얘기야. 색과 같다는 얘기야. 뭐가? 에다이 수죠, 수. 그 다음에 쌍전야 요거 상이에요. 그 다음에 쌍스카라 요거 행이에요. 그 다음에 이준야는 요것이 식이에요. 그러니까 수상행식 역부여시죠. 역부여시. 한역으로 이렇게 돼요. 수상행식도 또한 이와 같다. 이런 얘기예요. 네, 바로 수상행식도 바로 이와 같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똑같이 들어가요. 수라고 하는 것이 수가 공이요, 공이 수요. 수라고 하는 것이 공을 떠나지 않고 공이라고 하는 것이 수를 떠나지 않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 그것이 공이고 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곧 수다. 이렇게 된다는 거 똑같다는 얘기예요. 270자로 이렇게 줄여놨으니까 하나하나를 설명을 안 하고 대표적으로 색만 얘기를 하고 수상형식은 색하고 똑같다. 그리고 우리가 풀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상이라고 하는 것이 공이고 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상이다. 상은 공을 떠나지 않고 공은 상을 떠나지 않는다. 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이고 공이라고 하는 것이 곧 상이다. 이렇게 풀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행, 의도. 의지작용은 뭐냐? 행이라고 하는 것. 그 행이라고 하는 것이 공이고 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행이다. 행이 공을 떠나지 않고 공이 행을 떠나지 않는다. 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이고 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이기 때문이다. 의식이라고 하는 것 분별하는 것.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이 공이고 공이라고 하는 것이 식이다. 식은 공을 떠나지 않고 공은 식을 떠나지 않는다. 식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공이고 공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빛깔이라고 하는 색이라고 하는 것도 공이요. 그 다음에 수 우리가 느낌 그 다음 감정 이것도 공이요.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도 공이요. 그 다음에 의도하는 마음 그것도 공이요. 분별하는 의식 이것도 공이다. 그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오온을 확대 해석하면은 모든 것으로 이렇게 놓고 봤었을 때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공이요. 공이 곧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인식의 세계에서 의식의 분별의 세계에서는 그러죠. 존재한 것 따로 있고 나가 따로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그랬죠. 깊은 곳에 있는 곳이 파라밀다라고 있어요. 깊은 곳에 있는 곳이 파라밀인데 그 파라밀이 뭐냐면은 공이라고 얘기해요. 공이라고. 그러면 우리 마음의 본 바탕이 뭐냐면은 공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존재하는 모든 것이 공이고 공이 모든 것이 존재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은 밖에 존재하는 거하고 내 마음하고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일심 한 마음이 법계요. 일심 법계라고 얘기합니다. 법계가 일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이제 불일 불이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밖의 경계하고 우리는 분별의 세계에서 밖의 경계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밖의 경계하고 나하고 하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따로 떨어져 있는 둘도 아니고 이걸 불이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관계에 놓여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차려야 될 것이 뭐냐면 색을 경험할 때는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는 것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하는 것이 본질의 우리 마음의 바탕인 공이요. 공이 지금 공부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죠. 이렇게 공부하면서 생각을 해요. 다른 생각을.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죠. 그러니까 색을 경험할 때는 색만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수를 경험할 때는 수가 공임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상을 경험할 때 생각을 우리가 할 때는 생각의 공함, 요것만을 해야지 다른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순간 여기에서 내 마음이 일어나는, 여기에 집중하고 일어나는 그 분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본바탕인 공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돼요. 참 쉽죠 이게. 근데 우리가 이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내 마음에서 공포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공포는 없어야 될 놈이에요. 공포에서 벗어나야 될 놈이에요. 근데 이 공식을 넣어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자, 공포가 곧 공이요. 공이 곧 공포다. 공포는 공을 떠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공이 또 공포를 떠나지 않으니까 공이 공포요, 공포가 공이다. 이런 공식이 생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분별했었을 때는 좋은 것은 갖고 나쁜 감정은 밀어내야 되는데, 이 공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마음을 이런 공식에 적용해서 계속 대입을 하면서 살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공의 모습이다. 이걸 알게 돼요. 그러면 슬픔은 슬플 때 슬퍼하고, 기쁠 때 기뻐하고, 괴로울 때 괴로워하고, 공포스러울 때 공포스러워 할 뿐이에요. 여기까지 가야지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수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분별의 세계에서는 분명히 좋고 나쁨이 있으니까 좋은 것은 가지려고 나쁜 것은 밀어내려고 하겠죠. 근데 분별의 세계를 넘어서 깨달음의 세계, 북다, 불보살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기 때문에 불보살님들은 슬프다고 해서, 기쁘다고 해서, 공부스럽다고 해서, 무섭다고 해서 그 자리에 도망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공의 내 본질적인 내 마음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습은 달라지죠. 모습은 달라지는데 본질은 달라지질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다음 문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 다음 나온 문장이 이어 사리 푸트러. 여기에서 사리자야 사르와 다르마, 수냐타 라스타샤, 락샤나, 아누판나, 아니루타. 이거 밑에다 씁시다.
이어 사리푸트로 사로와 다르마 수냐타 나사나 아누판나 아니루따 아말라 너 이말라 노나 너 파리 푸르나. 자, 이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문장을 전제하는 지시사라고 얘기했죠. 공부리세 색즉시공 공즉시세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문장을 깔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리자야 사료와 우리가 그 귀경에 사료와 직냐라고 했죠. 사료와 일체지라고 모든 것을 아는 부처님이라고 할 때 사료와가 나왔어요. 일체라는 얘기예요. 일체. 그 다음에 다르마는 뭡니까? 다르마. 일체 법이죠, 법. 그 다음 수냐타, 이건 공이죠. 그 다음에 낚시하나, 이건 이제 상이에요, 상. 모양이에요, 모양. 자, 일체, 요걸 뭐라고? 제법이라고 해요, 제법. 제법. 모든 법. 사로와 다르맛은 제법이에요. 모든 법. 그 다음에 이것은 공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한문본에서 이것이 뭐냐면 제법 공상이거든요. 제법 공상이에요. 그러니까 반야신경을 해석하는 모든 불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제법,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공의 모습이다. 이렇게 공한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공한 모습이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 공이 뭐냐면 형용사가 돼요. 형용사가. 그러면은 뭔 얘기가 되냐면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공한 모습이다. 텅 비어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돼요. 그럼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해가 돼요? 존재하는 모든 것이 공한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산스크리트에서는 자, 사로와 다르마시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다르마는 법이거든. 진리거든. 다르마는. 근데 여기서 플러스 요것이 뭐냐면은 주격 음이에요. 주격. 그러니까 사로와 다르마가 이게 자체가 뭐가냐면은 주어가 돼요. 주어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공안 이 제법의 공안 모습, 제법의 공안 모습. 이렇게 되면 문장상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냐면 제법도 요것도 공을 꾸미는 형용사가 되고 또 공도 이 상을 꾸미는 형용사가 돼요. 형용사, 명사 이런 모습이 돼요. 이 제법의 공한 모습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들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산스크리트 문장을 보면은 여기서 끊어져. 사로와 다르마 주어 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서 요것이 공한 모습이 되려면 수냐가 돼요. 수냐. 네, 수냐가 형용사니까. 근데 여기서 수냐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이라고 하는 명사예요. 명사하고 명사니까 공의 모습이에요. 공의상이에요. 공의상. 이게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모든 일체법은 공의 모습이다. 공의 모습이다. 완전히 의미가 틀리죠. 일체법이 공해가지고 그 공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하고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이 일체법은 공이라고 하는 것에 나타납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일체법은 공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요거하고 일체법이 공한데 그 공의 모습이라고 하는 뜻하고는 완전히 틀린 얘기예요. 일체법이 공한데 그 공의 모습이 불생불멸이라고 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 돼. 어떻게 모든 보이고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이 공의 모습이라는 게 이해가 되냐 이거예요. 근데 산스크리트에서 보면은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 모습으로부터 표현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공의 모습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첫 문장에서 보면 우리가 오온 한문에는 개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은 제법 공상이라고 하는 게 자, 한문 번역에서는 지금 그 현장 선생 번역에서는 오온이 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산스크리트에서는 버머에서는 뭐라고 해요? 오온 요거 있다. 그 자성이 공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제 오온이 공하다. 전자는 이 오온 색수상 형식이 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해하기가 어려워. 근데 오온이라는 거 색수상 형식 그거 있다. 하지만 그 자성이 공하다. 영지적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돼요. 이 부분은. 자, 두 번째 여기에 들어와서 두 달랑 문제에서도 뭐냐면은 제법이 공한데 제법의 모습이 공한데 제법이 공한 모습은 이게 제법이 공하다는 얘기예요. 제법이 하문을 이렇게 풀면 이 제법이 공하다는 거 아니 존재하는 것이 공하다고 하니까 분별의 세계에서 인식의 세계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이게 근데 뭐라고 얘기를 산스크리트에서는 범어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제법이라고 하는 것 이거 주어예요. 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한 모습의 표상이다. 공한 모습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면 이해 못할 문장이 아니에요. 바로 이해가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은 공한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이 얘기가 돼요. 이거하고 모든 것이 공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공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의미가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스크리트를 이렇게 범어로 공부를 반야신경이 됐던 금강경을 해보면은 한문 번역을 한글로 해놓은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문장들이 반야신경에서도 첫 문장에서 두 번째 문장에서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국문학과를 나온 서울대 국문학과 나온 사람들한테도 이 문장을 주고 이해를 하냐면 이해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히 이 문장의 이 부분을 정확히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오원은 바로 공한 것이 아니고 오온이라는 것은 분별의 세계에서 인식의 세계에서 속세에서 있다. 우리 눈에 저것은 보인다. 그러지만은 진리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에서 봤었을 때 그 자성은 공하다. 이런 얘기가 돼요. 자, 두 번째 문장에서 제법, 존재하는 것이 공하다.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에 나타납니다. 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의 세계요, 분별의 세계요, 속세의 세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중생의 세계예요. 제법이라고 하는 것, 이 중생의 세계에서 그것은 공의 나툼, 모습으로서 존재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다 됐다고 사인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두 번째 문장 제법 공상 요것을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한문본에서 알고 있었던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은 많이 그동안에 우리가 제법 공상 모든 것이 공한 모습인데 그거의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계로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법 공상부터 거기서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십시오. 시간이 많이